최근에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XRP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또 크게 술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에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심이 집중이 됐었지만요. 이제는 XRP가 제도권에 편입되는 흐름의 중심에 서고 있다는 기대감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XRP만을 보유하는 전략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XRP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다시 달릴 준비가 된 건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편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거나 CBDC 같은 여러가지 새로운 영역이 열리는데 굳이 XRP를 고집을 해야 되나 이런 의문도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도 여전하고요. XRP가 잘 안 오를 거야 이런 회의론도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XRP에만 집중을 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특정 자산, 한 종목만 들고 간다는 게 위험하다라고 배웠는데 이제 와서 XRP만 보유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통해서 XRP의 기술적, 제도적, 시장적인 강점을 살펴보면서요. 왜 XRP가 지금 기관들의 주목을 끄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리플 XRP가 다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에는 일단 선물 ETF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올해 안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것이다. 관련 가능성 자체가 점점 커진다라는 점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ETF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한테 접근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등장했을 때도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급등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제 XRP도 제도권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관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특히나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선보인 뒤로는 과연 XRP 현물 ETF도 출범시키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화제몰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요. 시장 내부에서는 블랙록의 상징적인 영향력이라면 한번 뛰어들게 되는 경우 ETF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하고요. 이 부분들이 XRP 보유자들에게는 상당한 호재 시나리오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레저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강점도 기관들의 관심을 끄는 요인인데요. 빠른 결제 속도 그리고 낮은 수수료, 국제 결제에 적합한 구조까지 이미 여러가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파일럿에 활용이 된다는 점 이런 면모들 때문에 XRP가 단순하게 투기 자산을 넘어서 금융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각 자체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플이 스테이블코인 RLUSD에 대한 발행 지원 그리고 국제 기반의 펀드 도입 같은 것들을 추진을 하면서요. 리플 레저가 종합적인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커졌고 만약에 전세계 결제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이 된다면은 XRP가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예측은 절대로 과장이 아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XRP가 글로벌 무대에서 완벽하게 날개를 펼치고자 한다면은 미국 SEC와의 소송 자체가 완벽하게 종결되어야 된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최근 분위기 보면은 소송의 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규제 명확성 자체가 높아지는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정비되면은 XRP를 제도권에서 활용하기 더 쉬워질 거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확실한 규제 테두리 안에서 마음 놓고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비트코인이 과거에 비슷한 상황을 거쳐가지고 제도권에 안착을 하고 폭등을 경험했던 선례가 있었던 것처럼 XRP도 이런 과정을 밟게 된다면 상당한 시세 상승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XRP만 보유하는 전략 자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장기 투자자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자금 중에 일정 비중을 오로지 XRP에만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도 XRP는 정책형 자산으로서 추후에 더욱더 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XRP가 국제 결제 표준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온다면은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도 더욱더 가파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논리예요. 물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하지만 리플 XRP가 완벽하게 제도권을 이끌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고요. 반대로 경쟁 알트코인들이 빠르게 추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관들이 실제로 XRP를 ETF로 만들거나 국제송금의 표준으로 삼고자 하는 흐름 자체가 구체화된다면 한 종목만 들고서도 더욱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른 5월 초부터 XRP 리플 고래 지갑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까지도 전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100만 개에서 1000만 개 XRP를 보유하고 있는 주소의 비중 자체가 증가했다는 온체인 데이터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기 보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XRP에 쌓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지표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규모 이체라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3억에서 4억 개 단위의 XRP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된 것도 머지않아서 큰 호재 발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벤트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단순 이동일 수도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 고래들이 포지션을 재배치할 때는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곤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은 요즘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XRP가 다시 뜨거운 관심을 받는 데에는 이유가 많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XRP만을 고집하는 전략이 부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현물 ETF 출시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되면서 거래 매집 시그널까지도 보여주는 여러가지 희망적 시나리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XRP를 전량 매수하는 게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하고요.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XRP는 이미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다져놓았고 여러가지 기관 자금이 흘러들 여지를 충분히 만들어 뒀습니다. 혹시나 영상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XRP를 효율적으로 담을지 어느 정도 비중이 적절할지 모르겠다라거나 ETF나 고래 매집이 실제로 어떻게 XRP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시장 변동할 때 대응 전략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드리는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널에 신청 주시면은 개인별 맞춤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진짜 기회를 잡고자 하신다면은 단순한 뉴스 하나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한 단계씩 체계적으로 배워 나가시면서 내 실력을 키워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마음이 움직이셨다면은 저희 리플 전용 커뮤니티 함께 하셔가지고 내일부터라도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 여정을 시작을 해보세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도 저희가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이지만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악재, 호재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는 미국 SEC 소송이나 트럼프의 말 한마디 너무 접하기 쉬운 내용에 대해서만 호재, 악재를 구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악재 속에서 호재, 그리고 호재 속의 악재라는 것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리플만 놓고 봤을 때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상승이 나왔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처럼 박스권에서 횡보 구간들이 당연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도 없이 드라마틱하게 5,000원, 7,000원, 만원, 2만원 올라간다는 거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평균 단가가 높은 분들의 성향 자체가 바닥 구간에서 횡보하고 리플이 700~800원일 때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1,000원 돌파, 2,000원 돌파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라도 사야 되나 고점이겠지 망설이다가 결국에 4,000원 넘어가는 걸 보고 전고점 돌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고점 부근에서 추격 매수를 또 낮은 비중도 아니라 50%, 100% 몰빵에 가깝게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투자 시장은요 정말로 당연하게도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요. 하락이 있으면 다시 반등과 상승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락, 저점, 급락 이런 단어가 괜히 생긴 게 아니겠죠. 그러면 또 반대로 하락, 저점, 급락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에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의 투자 시장의 싸움인데 내가 지금 비중을 다 들어가서 평균 단가가 높아서 아니면 나는 리플만 좋아서 장기 투자라서 이렇게 안 되는 이유를 시작으로서 투자 시장을 대하면은 이러나 저러나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리플이 움직임이 안 나왔을 때 그때 알트코인으로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고 회전율을 올려나가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리플이 다시 한번 단기 저점에 들어가주면은 평균 단가를 낮추고 비중을 늘려나가는 이런 회전식 매매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이래서 안 된다는 이유로서 오르기만을 바라신다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전에 한번 핫했던 내용으로서 코인에 세금을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로 큰 화제를 모은 바가 있었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아마 대부분의 세금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즉 악재로 생각을 하셨었겠지만 이런 악재를 풀어보면 악재 속에 호재가 숨어있죠. 하락하고 마이너스 나온 거에 대한 혜택은 없는데 수익이 나오면 여기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 세금 낸다? 말이 안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의 핵심은요. 검은 돈, 즉 불법과 잘못된 자금들이 사라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불필요한 매도 없어도 되니까 뭐 아니면 또 이런 식의 투자 시장이 깨끗해지고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 시장에 깨끗함이 더해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하루만 바라본다면 악재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요. 정말로 투자 시장을 잘 읽어나갈 줄 아는 분들이라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바꾸지 못하는 거 정확히 구분해서 내가 바꿀 수 있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에너지를 활용하셔야지 불필요한 거에다가 화내고 스트레스 받고 시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에너지로서 오늘 5% 단기 종목 하나 수익 실현해 볼 계획을 세우는 게 100번 1000번 이득이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잡아먹히는 투자 시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5% 수익 절대 작은 돈 아닙니다. 500만 원으로 5% 수익 내면 25만 원 수익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쌓아 나가면서
큰 것을 만드는 시장으로서 반드시 접근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